자, 이번에 세 번째 강의인데요. 제 제목 보시는 것처럼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문장 구조라고 그러면 영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구조고, 그것이 어떻게 일치가 되고, 주어가 얼마나 벌어지고 나면 어느 부분에 가서 동사가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그 해당되는 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 뿐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 제가 보이는 것처럼 구조, 형식, 간접, 의문, 오늘 요 세 가지 얘기가 이제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죠. 1. 영어의 기본 구조는요, 아시는 것처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복잡한 문장에서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붙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예를 들어서 자, 그냥 말로 봅시다. 자고 있는 아이다 했을 때 sleeping baby인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sleeping baby겠죠. 이렇게 주어가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있고 뒤에서 is라는 동사가 이렇게 치워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 있는데 주어긴 주어인데 현재 달리고 있는, 앞에서 꾸며주는, 뒤로 꾸며줄 때 뭔가 말이 길게 들어갈 때라고 그랬죠. running on the street, 길거리를 달리고 있는 이 어떤 주어는 is하고 동사가 이렇게 나간다고요. 얘가 단수면은 단수, 복수면 복수, 그렇게 나가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구조인데,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작은 주어 동사가 끼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미리 알아두세요. 좀 어려운 구조인데요. 저 영어의 좀 독특한 문장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어의 동사는 열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수면 이거 복수, 이렇게 단수 동사 가는 건데 중간에 살짝 주어 동사가 낍니다. 살짝 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중간에 뭐다? 삽입구문입니다. 끼어드는 말, 삽입구문.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동사가 연속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게 문장이 어색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익혀져야 됩니다. 동사가 연속으로 두 개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요. play, say라는 말은 없어요. He played and said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겹치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뭔가 말이 낀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예, 요 연습을 좀 이제 많이 하면 되겠고요. 자, 복잡한 구조, 꾸며주는 말 붙이는 거 지금까지 많이 한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주어 동사가 살짝 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몇 개 보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1형식, 2형식 해서 여러 가지 있죠. 형식은 정말 조심할 게, 흔히 우리가 5형식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10형식, 11형식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문장은 몇 형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형식이라는 가장 흔히 배웠던 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구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5형식 말고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흔히 1형식은 주어 다음에 곧바로 동사가 나온다고 해서 I 다음에 go입니다. 나 어디 간다. 곧바로 동사 나왔죠? 이건 무의미하고. 2형식은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가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그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 주어를 꾸며주는, 보충해주는 말이 뒤로 나온다고요. 보어는 형용사를 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그 동사의 목적어가 나와요. 그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분명히 틀리죠, 서로 성격이.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일로 오는 보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 보어를 컴플리먼트라고 C로 보통 표시합니다. 이거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을 하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구조가 영어에 있다고요. 이런 게 영어에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4번하고 4형식, 5형식이 시험에 좀 꼬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4형식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He gave me, 그다음에 the book, 그는 나에게 그 책을 주었다 해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누구누구에게, 이걸 간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왜냐면 영어는 을 하는 게 진짜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을 하는 걸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게 다음에 을이 나오는 형태를 4형식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동사 다음에 곧바로 을이 나오는 거를 3형식이라고 그러고, 을이 나오는 거 앞에 에게가 먼저 나오는 걸 4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그는 나에게 책을 줬다 할 때 He gave the book to me, 그럴 수도 있죠. 굳이 형식이라고 굳이 합시다. 그럼 뭐예요? 3형식입니다. 왜냐면 He gave the book, 책을 줬다. 누구누구에게는 중간에 낀 말이야. 그러니까 무의미한 부사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을이 곧바로 나오는 걸 3형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5형식이 뭐냐면 그 유명한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할 때 He made me,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3형식이죠. 나를 만들었다. 그 남자가 나를 만들었다. 신이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을이 아니라 여기다 갑자기 어떤 보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예요. 하지만 이건 주어에 보충되는 말이 아닌 목적어에 보충되는 말이 뒤에 붙는 경우를 이제 오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을 하고 을에 해당되는 말이 뒤로 빠져. 그러니까 얘를 이러한 상태로 만들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오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요, 자, 이거는 뭘까요? He kept me sad. 그럼 뭐예요? 직역하면요, 그는 나를 sad한 상태로 유지했단 말 되는 거죠. 자, 이쪽 봅시다. 그럼 이거는 오형식이네요. 얘를 이런 상태로 유지했다가 되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 이쪽을 보세요. He leave가 과거, leave가 떠나다, 과거 left. He left the room. 잘 봐요. clean 그러면 뭘 것 같아요? clean 그러면, 아, 이게 보이나?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이거 뭐 다 썼다고 치고, he left me clean 그러면, leave가 떠나단 말도 있지만 남겨놓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클린한 상태로 남겨놨다 이거야.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남겨놨다고요. 더럽지 않게 나를 만들어줬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나의 상태가 클린이라고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뭘까요? 똑같이 left me 한 다음에 이번엔 sad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나를 슬픈 상태로 냅뒀다도 되고, leave가 떠난단 말도 있죠. 나를 떠났어요, 이건.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sad가 누구냐면은 얘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는 나를 떠났는데 어떤 상태로? 슬픈 상태로 안녕 그리고 날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sad는 목적어에 보충되는 말이 아닌 오히려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 2, 3, 4, 5에서 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구조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면 3형식인데 거기다가 이게 들어가서 목적격 보호를 해줘야 5형식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5형식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만 하신 다음에 문제는 형용사입니다. 보어가 문제입니다. 그 보어가 어떤 식으로 문장에서 누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지를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은 배웠죠?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뒤집어져 있죠. 그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 과거 해볼까요? did가 나오고 when did he, 언제 그가 거기 갔습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미래로 하면은 예를 들어 의문사 what 한 다음에 will이 앞으로 가서 what will he, 무엇을 그가 앞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의문문이잖아요. 그죠?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뒤집어 있는 게 진짜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다음에 뒤집어져 있던 주어 동사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where is he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1번이 where he is로 바뀌고, 2번은 when did he go가 아니라 when 다음에 정상적인 주어, 그 다음에 did가 일로 가면 과거라는 의미죠. 그 go가 과거로 went로 바뀌는 거예요. 네, what 한 다음에 정상적인 주어 동사 he, 그 다음에 will이 일로 와서 미래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잘 봐요.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이 하얀색으로 쓴 부분은 의문문이니까 내가 물음표 찍었죠. 이렇게 의문문, 뭐뭐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언제 걔가 거기 갔습니까? 무엇을 앞으로 걔가 할 겁니까? 의문문입니다. 하지만 이 노란색 주어 동사가 다시 원상복귀 된 거는 의문문이 아니라, 잘 기억해요, 얘는 명사 덩어리가 된다고. 간접 의문문은 지금부터 명사가 되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에 뭐가 올 수 있다? I know라는 말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I know 붙이면 나는 뭐뭐를 안다지. know 다면 영어에 을이 나오죠. 영어의 상식, 타동사의 대표적인 게 know 아니겠습니까? 뭐뭐를 안다고. 그래서 know 다음에 이런 게 와야지, know 다음에 의문 문장이 오면 안 된다. 바로 명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능이 영어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뒤집어지는 거. 그런데 간접 의문은 하나 재미있는 게, do you know는 이제 know 형태는 know 다음에 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이 공부해봤지만 think 형태가 있습니다. think. 제가 지금 되게 간단하게 강의하는 거예요. think는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가 아니라 think 다음에는 을이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know 다음에는 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와도 안 어색한 거예요. 이건 전체가 을 명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think는
뭐뭐를 생각한다가 아니라 think about something 이런 말을 하죠. think 다음엔 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 예를 들어서 뭐 do you know where he is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디 있는지 넌 아니는 do you know where he is지만 어디 있다고 넌 생각하니 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where he is는 정상적으로 간접 의문으로 쓰긴 쓰되 do you think가 가운데 삽입되는 형태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where do you think he is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when do you think he went? 그가 언제 갔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 do you think가 여기 삽입. 이거는 what do you think he will do? 그가 무엇을 할 거냐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알겠어요? 요것만 연습하면 돼요,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know는 무조건 대표입니다. 타동사의 대표는 앞으로 뽑아서 타동사의 목적어 개념으로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을에 해당되는 말. 하지만 think는 그렇게 못 씁니다. think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believe 정도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think, believe는 형제 단어입니다. 오케이? 예, 그 정도예요. 간접 의문은 사실 이게 다예요. 문법 강의 굉장히 간단하죠? 요 예를 실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강의 장점, 다시 테이프 거꾸로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습하시고 형식에 대한 거 문법책 찾고 간접 의문 문법책 인터넷 검색해서 다시 한번 보고 본 강의로 들어오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내가 다 해주기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거. 혼자 하세요. 자, 29번. That he stole the bread for his starving children made us feel gloomy. 자, 뭐라 해놓고 made us feel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 그 유명한 형식도 한번 해볼까요? make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가운데 녀석이 동사 하도록 만들다. 굳이 말하면 오형식 개념이죠. 자 그러면 앞에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야 되냐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that으로 시작했죠. 요겁니다. 바로 영어에 that 하고 문장을 쓰세요. that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전체가 명사로 바뀝니다. that이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라고 그래요. 쓰라. 명사절을 이끄는 that. that 하고 문장 쓰면 문장이 아니야. 문장은 명사가 될 수 없죠. 하지만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건 앞에다 that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that부터 여기까지가 뭐뭐라는 컷이야. 주어가 되는 거야. That he stole the bread. 빵을 훔쳤다라는 것. For 누구를 위해서? He is starving. 우리가 배웠던 분사. starve는 굶다요. 굶어가고 있는 아이를 위하여. 굶다 굶기다 다 됩니다. 아이를 위하여 빵을 훔쳤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feel 느끼게 해줬다. feel 다음에 영어에 뭐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오죠. 보어. 그는 행복해 보인다. He looks happy. 나는 행복하게 느낀다. I feel happy. feel 다음에는 형용사를 씁니다. 이 형용사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feel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건 맞아요. 우울하다죠. 글루미가. 우울한 상태입니다. 우울한 상태로 느끼도록 만들었다. 우리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 알아야 되고요. feel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그 해당되는 주어의 상태. 여기선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죠. 우리가 느낀다. 우리가 이제 주어 개념이죠. 개념으로. 글루미하게 느낀다. 바로 이 형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 그 다음 29번이랑 비슷한데 that하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있고 in that 하면 뭐뭐라는 점에서입니다. in that 하고 문장 쓰면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예요. 볼까요? in that it is better. 훨씬 낫다라는 점에서 뭐 하는 것이 명사적 용법. to study grammar를 by writing을 통해서. 그 다음에 as many sentence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문장. 이 정도 구문 많이 배웠죠. as possible. 가능한 한 삐리리. as many sentence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문장을 writing함을 통하여 grammar를 공부하는 것이 it is better. 훨씬 낫다. 라는 점에서 볼 때 그러면 in that 하고 문장 나오고 컴마 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말이 되겠습니까? 공식 따지지 말고 새롭게 문장이 나와야 말이 되죠. 뭐뭐라는 점에서 볼 때 컴마 찍고 누구누구는 뭐 했다. 이래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뭐뭐라는 점에서 볼 때 자 주어 나옵니다. for oneself까지구나. 스스로 가능한 한 많은 문장을 씀을 통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게 it is better 라는 점에서 볼 때 자 새로운 문장 the rhymer class는 라이머 수업은 is well received by. 자, 영어에 be well received가 하나의 독립적인 표현인데요. 잘 받아들여진다는 뜻으로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is well received by 누구의? many students. 학생들에 의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학생인데 또 배웠죠? ing가 뒤에 꾸며주는 말. prepare for는 대비하다예요. 뭘 대비하고 있는?
한국 수능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대비하다요. prepare는 준비하다입니다. 하지만 prepare for는 대비하다예요. 한국말로는 비슷하지만 틀리죠. 학생은 시험에 대비하고 선생님은 시험을 준비하는 거라서 teacher는 prepare the test고 학생은 prepare for the test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둘 다 섞어 쓰죠. 선생님도 시험 준비한다고 그러고 나 시험 준비하고 있어. 학생도 시험 준비하고 있어 그러죠. 하지만 문맥으로 알아듣는 것뿐이에요. 한국말로는. 선생님은 준비한다지만 결국 문제집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반드시 for를 써야 되고 학생인데 뭐뭐 하고 있는 분사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뭐뭐라는 점에서 볼 때 이 문장 구조. 31번. 이번에 문장 구조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분명히 나올 때 주어가 길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주어가 길어지는 대표적인 게 바로 요 기능이 있습니다. 뭐뭐의가 아니라 따라오세요. 동격을 나타내는 영어의 어부가 있습니다. 동격은 양쪽이 동일하다 뜻이거든요. 한국말로 뭐뭐라는 이렇게 번역되는 걸 동격이라고 그래요. 외우세요. 어부다면은 여러분 전치사니까 문장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부다면은 ing가 나옵니다. 해볼까요? using 뭐,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말이, 이 아이디어에 동일한 말이 문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말 자체가 명사로서 끝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귀가 길어도 결국 주어는 뭐다? 아이디어야. 가볼까요? The idea of using water. 물을 사용하는 것, 동명사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뭐뭐 하는 것. 물을 사용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fuel the car까지 해놓고 뒤에 was가 메인 동사잖아. fuel이 우리가 연료인데 동사로 하면 연료를 공급하다는 뜻이에요. fuel the car은 차에게 연료를 공급하다예요. 차에게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휘발유 말고 물을 한번 사용해보자. 이게 아이디어가 여기까지가 아이디어의 내용이죠. 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디어 내용 봐봐. using water to fuel the car. 주어 동사가 아니죠. 이거 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 명사 덩어리라고. 근데 그 명사가 바로 아이디어, 동격을 나타내주는 거야. 그 아이디어가 뭐뭐라는 아이디어, 동일한 이야기. 그래서 동격일 때 뭘 쓴다? of를 쓰고 번역을 라는으로 합니다. 아무리 이 말이 길어도 결국 주어는 뭐니? 주어는 어차피 아이디어가 주어지. V가 아니지. 어차피 아이디어가 주어죠. 아이디어가 단순해. 그래서 단수 동사 이렇게 쓴 거라고요. 해석되는 패턴으로 문법을 익히는 게 가장 빨라요. 공식하지 말고. 자, 차에게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was rejected, 거절당했습니다. from the 회사로부터. 알겠어요? 동격이 분명히 of하고 명사 치고 가는 경우 주어가 길어지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는 아이디어고 동사는 was예요. 그런데 32번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아까 제가 동격이 of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동격이라는 게 인간의 언어가 아까처럼 뭔가를 using 하자라는 아이디어 할 때는 이거지만 누구누구가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아이디어의 동일한 내용이 문장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 주어 동사.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라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32번입니다. 똑같은 아이디어 다음에 저게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있지만 문장을 번역해보면 되는데요. that 다음에 we can survive,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the space, 우주 공간에서 by making carbon filter system. 이건 제가 영화 보고 찍은 건데요. 이산화탄소를 걸러올 수 있는 필터를 만들어서 산소를 공급받는 뭐 옛날에 아마겟돈 영화 뭐 하나 나왔는데. 자, 카본, 대충 지어낸 거예요. 카본 필터를 만듦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survive. 물론 알면 상관없지만 어디에서 생존하다라고 배웠죠. 저거 in 안 쓴 거 눈에 보입니까 지금? survive는 지금 뭐 이렇게 안 보이고 읽었으면 또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생존하다가 여러분 생각이 맞다면 survive in the space 그래야지. 근데 그냥 써있죠. 그냥 쓴 게 저게 만약에 이제 대충 보였으면 오늘 여러분 그걸 배우는 겁니다. survive가 한국말로 어디에서 산다라는 뜻 같지만 실제 뜻은 뭐뭐보다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생존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동사입니다. 전치사 안 씁니다. He survived Jane 그러면 그가 제인보다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인은 죽고 얘가 생존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라고요. 오래 살면 당연히 제인은 죽고 나서 살아남아야 오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만약에 war 이렇게 나오면은 전쟁보다 오래 살았다는 뜻이니까 전쟁에서 생존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면은 누구보다 오래 살았다는 뜻이고 어떤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에서 생존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일단 survive가 어디에서라는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절대 in 쓰는 게 아닙니다. Anyway, 우리는 카본 필터 시스템을 만듦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가, 그죠? 아이디어가 동격이라서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 나오잖아요. 그때는 of를 쓰는 게 아니라 that을 쓰는 거고
다시 한번. the idea 다음에 순수 명사로서 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잖아요. 그 해당되는 내용이 명사일 경우에는 of를 쓰는 거고요.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해당되는 내용이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that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that의 동격에 that을 생략할 수가 없죠, 당연히. 절대 생략 불가입니다, 저 녀석은.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는 역시 아이디어죠. 저 멀리 있고 동사가 will be received,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사에 의해서. if 뭐 했을 경우에 the